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못된 신우 머리털을 뽑아놓았다는 사연인데요. 신우는 동네방네 시비 걸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좀 나아졌을까요? 요즘은 쓰니님이 신우 놀리는 재미로 산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부모님, 시부모님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정확히는 듣지 못했는데 젊은 나이에 저희 엄마랑 결혼해서 막노동하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만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아픈 기억을 꺼내게 만들고 싶지 않아 누구에게도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지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 저희 아버지는 정말 쓸쓸하셨겠죠. 저도 자식도리를 끝까지 다하고 싶어서 지금은 납골당 비용까지 꼬박꼬박 내고 기일마다 찾아가서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오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엄마라는 사람은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저와는 상극이에요. 친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회사에서 나온 보험금으로 새 살림 차린 사람입니다. 새로 만난 남자라고 뭐 정상인이었을까요? 뻑하면 둘이 술 마시고 이제 갓 걸음맛 된 저를 집에 놔두고 그렇게 놀러 다녔다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들어와 퍼질러 자다 제가 배고파 깨우기라도 하면 발로 차고 방치하기 일쑤였어요. 애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이웃에서도 불만이 많았는데 이모가 오는 날 경비실에서도 붙잡고 한 소리 했나 봐요. 저 집에서 애 훈육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애기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으니 신경 좀 써라 하고요. 보다 못해서 대학생이었던 이모가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모 수업 마치면 저를 데리러 와서 육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친엄마란 사람은 정말 편했을 거예요.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새 남자와 놀아도 되니 몇 년을 안부도 한 번 안 물었다고 합니다. 이모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우면서 좋은 기업에 입사도 하고 연애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감사한 이모에게도 좋은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지금의 이모부이자 제 아빠예요. 이모 밑으로 제가 딸려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구하고 저까지 가족으로 품고 보듬어 주신 분들입니다. 제가 은근히 차별을 느끼게 될까봐 두 분 친자식은 가지지 않으려 했는데 동생 가지고 싶다는 제 말에 남동생 하나만 낳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건 그 와중에 저를 이모 이모부 호적에 올리려 입양을 진행했단 거예요. 저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하고 본격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인데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면서요. 그런데 친엄마는 이 와중에도 이모에게 돈을 요구했답니다. 이모에게 10달 배부르지도 살찌는 고통도 안 느꼈는데 핏줄인 자식이 생겼으니 이득 아니냐 하면서요. 정말 기가 차죠. 옆에서 빈정거리는 새아빠에게 저희 이모부가 주먹을 날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당장 친양자 입양하게 동의해주지 않으면 너희들 콩밥을 먹이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모 이모부의 딸이 되어 30대가 넘는 지금까지도 사랑받으며 잘 자라왔습니다. 그때 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모부는 지금처럼 가족끼리 주먹 다툼 한다고 크게 처벌받는 시대도 아니었고 법보단 주먹이 빨랐지 하면서 호쾌하게 웃으세요. 저도 이런 분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모 이모부 부르던 게 어느 순간 엄마 아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더라고요. 제 긴 성장 스토리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저희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며 살고 싶었어요. 결혼해서 내 부모 제대로 못 챙기는 것도 싫었고 눈치 보는 건 정말 치가 떨렸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 위해 마련한 결혼 자금이야. 동생이랑 금액은 똑같다.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결혼 안 한다고 했지만 두 분은 너도 세상에 우리 말고 네 편 하나쯤 더 만드는 거 나쁘지 않아. 우리처럼 좋은 자식들 낳음 그건 더더욱 좋고 우리도 손주 좀 보자 하시는 거예요.
저도 더는 뜻 거스를 수 없어 그때부터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어요.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 얘기가 나오며 시부모님 만나 저의 출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론 치부라 생각하지 않지만 제 가족, 부모님 욕보이는 시댁이라면 결혼할 마음 언제든지 바꾸고 싶었거든요. 나름 긴장했던 것과 달리 시부모님은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어쩜 딸을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셨냐, 든든한 맏딸, 귀여운 아들 있으니 좋으시겠다 하면서 저를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이 정도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 2년 차인데요.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어버이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심결에 신우 있는 거 깜빡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죠?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신우 빼고는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날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는데요. 다음날 신우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뜸 언니 입양아예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나 싶어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아니 어제 언니가 그러더만 부모님께서 친딸처럼 키워주셨다고 그럼 친딸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굳이 숨긴 건 아니었고 또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 숨길 생각도 없어 만나자 한 후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신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네 카페인데 커피 벌컥벌컥 마시면서 씩씩거리더니 저에게 이거 사기 결혼 아니에요? 와 이렇게 사람을 속이네? 하고 막 따지고 드는 겁니다. 저도 그때는 지금껏 신우만 모르고 있었단 사실이 분하고 배신감 들어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고 달랬어요. 최대한 흥분한 신우 진정시키려 지금까지 말 못해서 미안해요. 뭐 자랑도 아니고 굳이 알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했는데요. 신우는 끝끝내 사기 결혼이다를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원래도 시댁에서는 지랄맞아 내놓은 딸에 가까웠는데 저에게까지 이러니 감당이 안 되더군요. 조금만 더 하면 저희 친정까지 욕보일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먼저 신우에게 저는 이제 할 말 없어요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랬더니 시시때때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왜 나에게만 말 안 했냐? 이것도 엄연히 사기 결혼인 거 아니냐? 미리 말했으면 내가 절대로 결혼 허락 안 했을 거다. 지금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이 사실을 시댁과 남편에게 모두 알렸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과 남편은 대신해서 사과한다며 제게 많이 미안해하죠. 사실 저도 처음부터 신우에게 말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되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신우 번호도 차단하고 최대한 안 마주치려 했어요. 시댁 갈 때도 혹시 신우 오나 남편이 꼭 먼저 확인해 보고 난 후에 방문하곤 했었고요. 그런데 추석 때 안 온다던 신우가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명절 음식 좀 가져가야겠다면서요. 시댁 들어서서 저를 보고 이죽거리더니 아이고 연락하기 어려운 새언니를 우리 집에서 보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고 오셨어요? 왔으면 앉아요. 밥 먹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친척들 다 있는 앞에서 제 입양 사실이 약점인 양 말을 하더라고요. 밥 먹다가 갑자기 시할머니께 할머니, 새언니 진짜 재밌는 사람이다? 궁금하지? 한다거나 사촌 조카들 앞에서 아유 나는 키우래도 못 키우겠네. 나는 애는 딱 질색이야. 하면서 자기 혼자 깔깔 웃더군요.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솔직히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친척들 가기 전까지 신우는 시시때때로 제 입양 사실을 밝히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반복했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타의로 밝혀진 적은 없었던지라 솔직히 긴장도 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가 명절 쇠느라 많이 피곤하고 고단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달래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정말 미안하다 새아가 정말 미안해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도 말없이 시어머니와 저를 꼭 안아주셨고요. 신우는 보더니
아주 눈물겹네. 한마디 하더라고요. 듣자마자 저희 남편이 처음 봤을 정도로 화난 표정과 목소리로 입 닥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도 지금까지는 깐족거리다가 남편이 고함치니 그제서야 입 딱 닫고 모르는 척하고 언짢은 표정 짓대요. 바닥에 앉아 우시던 시어머니가 그 모습 보고 신우에게 달려가 신우를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의 머리카락을 막 쥐어뜯고 엉엉 우는 걸 반복하시더라고요. 겨우 시아버님이 말려서 떼어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신우이에게 너는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하지 마라. 어딜 가족이 된 사람한테 막말이야. 너 같은 건 누가 입양해주지도 않아. 내 핏줄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떠안고 사는 거지. 하셨습니다. 신우도 발끈했는지 엄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고 시댁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후로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음식과 저희 친정 가져다 드릴 명절 선물까지 한가득 싸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친정 갈 때에는 항상 두 손 무겁게 최고급 제철 선물 쥐어주시는 걸 절대 잊지 않으세요. 폭풍 같은 명절이 지나고 이제는 좀 잠잠해지려나 했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며칠 후 신우에게 전화와서 또 사기 결혼이네 뭐네 연부를 외우는 겁니다.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건 키워주신 저희 엄마 아빠를 욕보이는 거라 생각해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혼자서 열심히 떠들어대는 신우 말 끊고 저야말로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요. 이랬더니 뭐? 하고 날카롭게 대꾸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말만 했습니다. 정신이상자 있는 집이라는 말을 나는 결혼 전에 남편한테 못 들었거든요. 왜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이런 수모를 겪게 하는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주변에서 정신 좀 이상하다고 다들 안 그래요? 하고 막 웃어버렸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자지러지게 웃으니 허참 어이가 없네 만 반복하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자기가 지랄하는 만큼 저는 곱절로 할 수 있다는 걸 몰랐나 봅니다. 그 후로 신우는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시댁 경조사에서 만나면 저를 째려보거나 툭툭 치고 다니는 치사한 짓은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신우이 가까이 가서 안부 묻는 척하면서 요즘 병원 잘 다니고 있어요? 약 잘 챙겨 먹어요. 남한테 패기칠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꽉 잡아주고 옵니다. 신우는 아픈지 얼굴을 찡그리고요. 신우가 시부모님께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쳐도 신우가 저에게 한 짓이 있으니 시부모님은 절대 신우이 편 안 들어주시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신우에게 너는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언제 사람 될래? 하면서 벌레 보시듯 하고요. 결국엔 신우이 혼자 속 터져 죽을 것 같다며 방방 뛰는데 그 누구도 관심은 안 줍니다. 사람은 이래서 평소 행실이 중요한가 봐요. 평생 신우를 약 올려주고 괴롭혀주려고요. 시부모님 같이 좋은 분들한테 어떻게 저런 못된 딸이 태어났을까요? 신우의 못된 말을 정말 잘 받아치셨네요. 신우 같은 사람에게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